네, 안녕하세요. 오늘 법인을 통한 증여 컨설팅의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신윤권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 조항인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법 조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이 법 조항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 그리고 이러한 법 조항이 적용되는 적용 사례까지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저는 일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무회계 장성에서 대표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면은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특정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 목차에서는 특정 법인이랑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그 특정 법인이 누구와 거래를 해야 되고 그 거래에 대한 이익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증여 의제에서는 뭘 의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익이 도대체 얼만큼 있어야 증여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목차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사례들을 함께 적용해 볼 거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소개드린, 강의드린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절차를 통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정 법인과의 거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법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좀 생소할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인이 도대체 누구랑 거래를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는 법 조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보면은 꽉 차 있는 게 일단 벌써 보기부터 별로죠. 일단 저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5에 규정되어 있는 증여 의제 규정이고요. 이거는 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행령은 별도로 따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용도 있고, 어떤 거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계산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법 조항을 보지는 않고 제가 이 법 조항을 조금 쉽고 간단하게 도형을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나온 사례는 끝까지 같이 적용되는 사례고요. 자, 일단 보시면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아빠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주주를 아들이라고 할 겁니다. 아들들. 즉 가족관계예요. 아빠하고 아들. 아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아빠가 이익을 분여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일련의 결과, 일련의 과정 자체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 법인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복잡한 법령 조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쉽게 요약해버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특정 법인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특정 법인이 누구와 거래를 하냐?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래를 5가지 해당되는 거래를 해야 되고요. 이 요건은 제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정 법인이란 집행 기준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정 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다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법인에서 일단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50%씩 갖고 있었겠죠. 결국에 지배주주 그 친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좀 법적 요인을 설명하면은 법인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하고, 그리고 지배적인 지분율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오늘은 쉬운 개념 자체로 들어가면 그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친족들 다 합쳐갖고 30% 이상이면 그 법인은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아들들이 있었죠. 이 두 명밖에 주주가 없으니까 이들은 5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겠죠. 결국에 이 지분 비율이 30% 이상이것만 하면은 이 법인은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특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수관계인이냐?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상증법에서 규정하기로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대관계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데, 특수관계인만 하더라도 저희가 길게 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 목적은 좀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요것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족관계에 해당되겠죠. 아들이랑 아빠랑 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결국에 그 아들, 그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인 아들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려면은 아빠와 거래를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아빠와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둘 간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까 특정 법인이 누구와 거래를 해야 되느냐? 지배주지 특수관계인과 거래. 그 특수관계인이 아빠라고 했죠. 아빠가 특정 법인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의 거래를 해야 돼요.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거래에 대한 거는 특정 법인이 이득을 보는 거여야 됩니다. 공짜로 자산을 받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겠는데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